자, 운용형님 오늘장 이야기 나눠야 하는데요. 아, 전문가님 오늘장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입에 붙었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실망감이 좀 컸습니다. 저는 이제 FOMC 이전에 주가가 지지는 금요일부터 빠지길래 FOMC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안 올라갔으니까 반등장이라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시원스럽게 미리 올라갔고 오늘 다 반납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연말까지 이렇게 되면 산타 랠리는 없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도 위에 갔다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게 안 좋은 장이 나스닥 장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독일도 올라가고 우리도 어느 정도 지난번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스닥 지수를 박스권 내에서 아주 행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올라오면 바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가장 초보 투자자들이 나스닥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모든 게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에 쌓여 있는 거죠. 우리 대중 투자자들의 그 마음 심리 상태, 투자 심리가 기본이 이제 비관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중 투자자가 지금 대중 투자자가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나스닥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호재 같은 것도 잠깐 반영하면 바로 내려오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부각되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확실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데서 기준금 인상 그에 대한 걱정했는데 지금 또 금리를 안 올린 동결 한 내년 동결 예상되면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또 우려하고 있거든. 계속 불안과 비관 이런 게 계속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아주 큰 것 같고요. 이제는 나스닥에 보면 그동안 작년까지 그렇게 테슬라가 내려오더라도 다들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다수 애널리스트부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바닥까지 왔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함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다가 지금 최근 들어 좀 팔고 있었거든요. 어제 네. 시원스럽게 샀는데 오늘 다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 기존에 7월부터 계속 샀던 LG엔솔도 내일 좀 약해졌고요. 그다음에 SDI는 사고 있는데 네. 나머지 좀 돌아가면서 외국인들 사줄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것은 계속 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 분위기가 좋을 텐데 아직은 조금 외국인들도 관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현재 우리 12월 달에 만기 이후에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 그래도 1792억에 샀고요. 특히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많이 사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도 몇 개 종목 빼고는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담았을까요? 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좀 길게 보고 이제 외국 투자는 한 1년 정도 본다면 되거든요. 1년 정도를 보고 주로 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래서 기존에 계속 샀던 삼성 SDI 사고요. SDI 사고 LG화 이렇게 SK이노베이션 보석 이런 거 좀 샀습니다. 2차 전지도 사고요. 근데 하이닉스를 다행히 외국인들이 안팔 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워낙 실적이 나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잘해야 될 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사부경도 적자고 내년도 적자고 한데 하이닉스는 적자일 때 사는 거죠. 반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가 가장 심각할 때 하이닉스 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오고 할 때 사시면 오히려 고점이 되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기관들은 주식은 이제 항공우주, 두산 에너빌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보트에서 대다수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수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전력 개별 이슈가 있을 거예요. 원전 이슈. 그래서 이렇게 좀 샀고요. 기관들은 그나 이쪽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을 좋아해서 계속 사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기관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쪽을 사는 것 같아요. 신기한 이제 기관이 팔면 외국인 사고, 외국인 팔면 기관 사고. 이제 개인은 별로 없는 거죠. 힘을 못 쓰니까. 일단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 보고 있을까요? 코스닥은 LNF 이렇게 보시면 엔터주.
네. 외국인들이 엔터주에 좀 꽂혀 있는지 엔터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의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 시세도 좋은 쪽은 5G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HFR, 서진시스템, 대한강통신부터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은 좀 내년에 지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중에 5G들이 있거든요. 관련된 통신. 그리고 5G는 뭐 해외에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아랍에미리트 뭐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면 또 그에 대한 수출도 기대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좀 사고 그래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세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잘 반등하고 있는 게 5G 쪽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5G 앞으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5G는 시대 끝난 종목이죠. 5G는 이미 저도 쓰고 있고요. 많은 사람 쓰고 있고 대신에 코로나 전후 20년도, 21년도 뭐 중계기를 설치한다 실내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진입을 잘 못하니까 그게 다 지연되고 중단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로 장비가 더 납품되고 하니까 좋은데 그건 일시적으로 좋은 거고요. 이미 주가에는 그 전에 내년부터 좋고 2년 뒤에 좋은 것들 전부 다 그 전에 주식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5G는 물렸던 분들은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내년의 기회고요. 실적이 잘 나온다고 그걸 보고 계속 사가지고 물려도 있으면 실적 이렇게 좋은데 나는 평가손이 있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조금 밑에 반타작 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5G는 장비주 관련되기 때문에 5G가 쓴다고 장비가 납품되면 그 다음에 납품 안 되잖아요. 6G 오면 6G 또 교체하지만. 그래서 항상 4G 왔을 때 이제 막 장비 실적이 막 좋다. 그때 보고 사가지고 있으면 저 밑에 반에 반타작 돼 있거든요. 막 적자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 그때 5G를 사서 장기 투자하면 몇 배는 기본을 먹거든요. 그리고 18, 19년도 다 빠져나왔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물리면 손절선을 정하고 가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시황 분석,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오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반락이 계속 이제 2,500 찍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2,401포인트가 이제 안착을 해야 돼. 오늘 안착할 거 기대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8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카카오그룹주가 대다수 급락을 한 거거든요. 이슈가 있었죠. 검산법 관련된 위반해서 검찰 고발되면서 그래서 카카오 관련 급락하고 그래서 카카오도 많이 빠졌는데도 또 같이 분위기가 또 급락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의 어떤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서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니까 많이 빠졌다 고점 돼요. 그래서 사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대다수 개인이 카카오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 한 개도 개인이 갖고 있는 카카오거든요. 그럼 카카오 관련되는 이따가 악재가 조금만 나오면 검찰 고발은 악재 나오면 그건 옛날부터 이슈가 있었던 건데 이제 또 급락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11월 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물가 지표보다 전체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침체가 계속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도 뭐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 관련 리오프든 관련주도 하락하고요. 전반적으로 요즘은 잠깐 오르면 쉽게 다시 반락을 하고 있고 그런 힘이 없는 장세가 코스피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동안에 잘 갔던 섹터들마저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강했던 업종은 어떤 거 보세요? 오늘은 뭐 이제 한국전력 때문에 관련된 원전 관련된 뭐 방산이나 뭐 다치트 대다수 종목들이 좀 그나마 시장에서 좀 센 편이고요. 특히 보험 같은 게 뭐 이제 배당도 좋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험이 셌고 은행은 또 내려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면 은행주도 많이 갖고 있는 거 외국인들이니까 같이 내려가고요. 이 한국항공주뿐만 이런 원전이나 방산 쪽 기관들이 좀 좋아하게 해서 기관들이 뭐 하는 종목들은 강한 편이었고 그렇게 해서 크게 반등인데 빠지지 않고 살짝 반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쪽이나 보험 같은 종목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미리 빠져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현재 시점이 가장 위험한 업종이 이렇게 오래 강했던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오히려 내년에 뭐 원전이나 새 정부에서 한번 좀 수혜가 될 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팔아야 되고요.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히려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것을 오히려 추가 하락이나 이럴 때는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업황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산업과 주가의 상관관계. 그래서 항공우주라든지 방산 원전은 수주한 산업, 조선도 마찬가지고 수주를 해가지고 있으면 몇 년 뒤에, 2, 3년 뒤에 벌써 실적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손해보험부터 생명보험 대다수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배당 때문에 잠깐 가는 것은 오히려 배당이 미래에 많이 줄 수 있는 배당도 있고요. 지금 당장도 줄 수 있는 배당도 있는데 그런 쪽은 실제로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는 배당도 받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가서 있는 게 훨씬 낫다. 단기적으로 뭐 한 달이니까 한 뭐 이번 달 배당 받고 내일 팔지. 그럼 남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권리락하게 되면 그냥 손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손해 나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나 이쪽은 그래서 이런 것은 성숙기 산업 통신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데 성장을 못하니까 계속 죽이면 그걸로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했던 업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해지는 찐으로 강한 종목인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명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던 섹터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또 주의스러운 의견들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포트 정리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약했던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카카오가 워낙에 맞습니다. 큰 이슈여서요. 카카오는 반짝하다가 또 금방 내려오고 그래서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뭐 진짜 빨리 하면 괜찮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내가 인터넷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은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제 네이버는 포털에서 점유율이 한 70%도 넘으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서 이것을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규제해버리니까 독점이나 독점 방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네이버가 한참 동안 못 가거든요. 그래서 2017, 18 이렇게 못 가서 19년 이후부터 이제 올랐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카카오그룹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인터넷주는 규제에 의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파셔야 되는 게 이쪽입니다.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제조업은 한번 공장 짓고 계속 나오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등락을 하더라도 결국 다 찾아가는데 이렇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은 규제에 인해서 회사가 위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장기 투자도 생각하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 자체도 카카오가 계열사 많은 문어발식 계열사를 이미 상장을 많이 시켜서 현금 조달을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재무 상태라든지 돈은 많습니다. 만약 그걸 이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들어가겠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신뢰를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는 왜 배당을 많이 주는데 빠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다수 한 70% 내에 갖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배당도 받고 이미 은행주들은 20년 동안 IMF 때 들어와가지고 배당금으로 원금을 다 찾아간 상태고도 지금 지분을 거의 70% 내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단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보지 말고 지금도 경기와 동행한다. 경기가 나빠진다면 은행이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이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은행이 부실화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빠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은행은 아직은 돈이 워낙 탄탄한데 저축은행도 돈을 워낙 많이 벌어놨습니다.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면서. 근데 이제 부동산 침체가 오게 되면 저축은행이 먼저 침체가 오면 집단대출 침체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부터 시작하면 다음에 모의 사는 은행으로 가는데요. 아직은 그런 우리나라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경기가 침체되면 은행이나 이런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주가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면 그냥 사놓는 게 아닙니다. 경기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 약세 업종은 좀 더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나오니까 가야 될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보시나요?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
튀르키예가 40조는 원전 수출 논의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그래도 2만 원은 다시 왔는데 지금 한국전력 뭐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전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러면 망하지는 않겠지요. 뭐 전기가 필요하니까 적자는 수십조 나면 채권 발행해서 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외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되면 좀 분위기 자체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바로 뭐 흑자 전환 이런 건 아니지만 흑자 전환을 시키려고 한국전력을 하면 요금을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이 통제를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주가 측면으로 보면 실제로 그 정책을 알아야만 주식 이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지금은 한국전력은 내년에 좀 나아질 걸로 보여요. 지금 저는 보기에. 왜냐하면 유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빠지면 당연히 유가도 그전에 선행지 빠져요. 유가가 만약에 다시 40달러 50등 오면 이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게 이제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가가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상했던 적자가 나오지 않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해서 40달러 40달러 오면 오히려 한국전력은 적자가 급격히 줄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격대, 현재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 적자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에 대한 시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2,500을 좀 확실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태조 이방원과 보험 그리고 인터넷, 은행까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업종들까지 투자 전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살펴봐야죠. 네, 코스닥도 6.32포인트는 얼마 안 빠져, 거래소가 덜 빠졌는데 그래도 전체 분위기는 약세예요. 5G 관련된 조금 올라온 거 빼고 나머지 다 약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래서 인터넷하고 게임도 약세지만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 놓이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등락을 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개별 중소형주도 많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냥 힘이 일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볼까요? 코스닥의 특징주는 현재 제가 특징주 하는 것은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우량주 개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특징주 중에 RFHIC가 있는데 이게 이제 5G 시대에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5G 시대에 수혜를 받았던 거죠. 네. 근데 5G 장비 관련된 뭐 트랜지스터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내년에는 올해는 한 영업이익이 한 7억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은 막 200억 이렇게 예상돼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 장비 본업인 장비에서 안 좋다고 이제 본업인 장비 관련된 들어가니까 실적 금방 나와요. 200억 이렇게 나오면 실적이 폭발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양도 좋고 그리고 이 RFHIC가 이제 GAN 반도체라고 지라갈륨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전력 관련된 반도체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밀도도 조정하고 해서 그 밀도를 아주 좋게, 전력 밀도를 좋게 하면 트랜지스터, 어댑터 있죠. 어댑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그 반도체는 이제 합작해서 SK랑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어서 한다면 이 RFHIC는 안정적으로 새로운 매출도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GAN 기술의 핵심적인 수혜주라서 향후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보게 되면 아주 괜찮은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 되고 2만 원대는 적정 주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5G에 관련된 종목을 사겠다면 단순히 5G만 보게 되면 5G 이슈가 사라지면 그냥 끝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사업을 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얹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5G 다 실적이 내년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빠지더라도 바로 안 빠지거든요.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시황 분석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습니다.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도 또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주신 특징주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연말을 조금 더 튼튼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미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죠? 아직은 약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FOMC 끝나고 산다릴려가 있든지 아니면 FOMC 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나스닥 때문에 나스닥이 죽어 있어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네. 미국의 시장이 지금 우리의 동학개미라고 지칭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대다수 초보자들도 미국 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제 주로 시가는 초보자들, 이제 비전문가들, 초보자가 만드는 게 시가고요. 종가는 이제 전문가들인 수준이 있는, 잘한 사람이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미국장이 확 좋으면 우리도 좋다, 왔다 가는데 계속 그런 음봉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또 미국이 안 주니까 안 좋고. 그래서, 미국은 뭐 계속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장의 해외 투자자들의 한 70% 미국계 자금이니까 그래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도 이렇게 50bp 인상한 걸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최종 금리 상향 조정, 최종 목표 금리를 내년에 5.1% 올렸는데 그보다도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안 심리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오랫동안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도 전망치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년은 경기가 회복돼야 할 거라고 내년 하반기에 돼야 하고 보고 있고 아니면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희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중국은 또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둔화될 거로 보이는데 막 5%씩 둔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위드 코로나 전에 11월 지표지만 그래도 지금 안 좋게 나온다. 그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부동산 부양을 막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다른 것까지 파급돼서 소비 지표도 안 좋고요. 제대로 성장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도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중국이 회복되면 글로벌의 어떤 원자재부터 다른 거 해서 전체 회복 좀 좋은데 오히려 중국조차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한 중국도 예상보다 더 물가에 이런 실물지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비관론이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수가 잘 안 가고 종목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힘을 잃어가는 장세,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 이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사주면 괜찮은데 아직 오늘은 많이 줄었습니다. 종가로 많이 줄어서 좀 지나서 일단 이번 달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1월 달에 확실하게 CPI가 확실하게 내려가는 게 보인다면 그때부터 좀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외국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중심으로 강한 조정세가 지금 코스피도 있고요. 코스닥도 좀 있고 특히 코스피에 카카오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리에 영향하는 게 크다. 카카오는 개인이 많이 갖고 있어서 카카오가 확실히 많이 뜨면 좋으면 심리적으로 좋아질 텐데 비관적으로 비관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힘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바로 가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 1월 달까지도 그러면 시장은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도 지금 모멘텀 부재 장세가 얼마 전에는 카카오 관련된 카카오페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올라오다가 지금은 신장 모멘텀은 약해지고 했던 게임주까지도 안 좋고요. 전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이 안 좋으니까 매매할 게 많지 않고요. 특히 또한 코스피도 반도체 관련된 게 또 실적이 암울하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또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 특히 코스닥이 중성적만 코스닥은 기력을 잃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지 않을까. 기력을 잃어가면
이제 힘이 있다 계속 희망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기력을 다 잃어가면 정말 포기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좋아질까 하는데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주식은 결국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기력을 잃어갔는데 여러분들은 기력을 잃어가지 않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좀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FOMC 발표 이후에 확실하게 시장은 희망보다는 또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산타야 제발 돌아와 라면서 우는 댓글들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울면 절대 안 됩니다. 울면 선물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울고 있지 말고 지금 최병훈 전문가님이 전해주신 다양한 꿀팁들 잘 적용을 해보시면서 선물들을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